2020년 2월 5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로 세상의 흐름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돈의 흐름인데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코스피 최고가 경신, 이런 정말 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이나 공직사회에는 아주 찬물을 붓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형국이죠. 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정책은 굉장히 단호하고요. 또 곳곳에서는 이제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그림들을 잘 맞춰보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삼성전자 1000조, 코스피 5371. 아니, 요즘 미국 기술주들은 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증시만 어떻게 이렇게 나홀로 질주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핵심은요, 우리 증시가 드디어 미국만 따라가는 그런 신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찾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그 똑똑한 두뇌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 두뇌를 움직일 튼튼한 몸, 예를 들면 반도체나 전력망 같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의 반응 속도예요. 증시가 잠깐 휘청거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단 이틀 만에 은행 예금 9조 원이 증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죠. 9조 원이요. 와,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근데 그럼 머니무브가 과연 시장에 건강하기만 한 걸까요? 이렇게 단기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라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맞지만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을 키우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월가의 전설 레이 달리오가 자본 전쟁을 경고하면서 피난처로 금을 이야기한 겁니다. 금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긴 한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왜 여전히 그게 유효한 생존 방패로 꼽히는 걸까요? 그냥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금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처가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걸 막는 일종의 보험으로 보라고 조언하거든요.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증시로는 뜨거운 돈이 몰려드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 정부는 정반대편에서 부동산 시장에는 얼음물을 붓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죠. 시장에서 은근히 기대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거, 그런 건 논의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공공주도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런 단호한 기조가 보니까 공직사회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다주택 여부나 처분 계획을 묻는 항목을 새로 넣었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상 공직에 오려면 집부터 정리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를 두게 만들겠다는 의지죠. 물론 자료의 코멘트처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나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주변과 또 세계로 한번 돌려보죠.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국내 편의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 포화, 인건비 상승, 소비 침체, 이 세 가지 어려움, 삼중고가 겹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끝없이 확장만 하던 산업이 처음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제는 점포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열더라도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키워드가 프랑스 경제 소식과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부자 나라 프랑스의 1인당 GDP가 3년 연속 EU 평균 아래였다는 건 저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 원인으로 낮은 고용률하고 유럽 최하위 수준인 근로시간을 꼽습니다. 워라벨 천국이라는 그 낭만적인 수식어 뒤에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청구서가 날아온 셈이죠.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증시는 AI 하드웨어라는 독자적인 힘으로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끌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과 공직사회에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 편의점부터 저 멀리 프랑스 경제까지 곳곳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돈의 흐름 그리고 성장의 한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의 투자든 국가 경제든 영원한 성장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레이 달리오는 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당신의 자산이나 경력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를 대비한 당신만의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인가요?